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댓글로 많이 문의하신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를 하는 아이들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됩니까? 제가 제시했던 대안은 밑줄을 그으면서 문제 읽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개요 작성을 하는 것,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실제 개요 작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이 문제 같은 경우 이제 문장이 길잖아요. 그럼 이렇게 문장이 길면 대부분 대충 읽는 경우가 많아요. 제대로 안 읽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만큼을 독해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라든지 비문학, 독해 이런 것들 하는 거를 너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숫자 위주, 숫자나 수 위주 그런 부분 위주로만 그냥 보고 대충 문제를 안 읽고 풀다가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이런 경우가 많고 심지어 고3까지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못한다라고 해서 꼭 우리 아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학생들, 특히 이제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이게 문장이 길고 그러면 대부분 제대로 안 읽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초딩까지도 개요 작성을 다 해야 되느냐,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는 너무 문제를 잘못 읽어서 실수가 많다라고 하면 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이렇게 연습을 시키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통 한 중학교부터 시켜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읽게 시키는지, 밑줄을 그어서 문제를 읽는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는 게 무슨 말이고, 개요 작성한 거를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게 무슨 말인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이제 고3 애들 수리논술 가르칠 때도 이렇게 똑같이 가르쳐요. 수리논술도 문장이 길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장을 해석 자체도 못하는 경우도 많고 문제도 거의 대충 읽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3 아이들 가르칠 때도 쓰는 방법이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문제를 읽을 때는 이런 식으로 읽으라고 시킵니다. 이렇게 밑줄을 그어서 엄마와 나, 동생의 무게를 재어보니 나는 엄마 몸무게의 4분의 3, 이게 중요한 거에는 동그라미를 한 2바퀴 치라고 합니다. 4분의 3보다 3kg 500g이 더 무겁고, 그 다음에 동생은 엄마 몸무게의 4분의 2보다 4kg 200g이 더 무겁다. 내가 동생보다 12kg 300g이 더 무겁다고 할 때 엄마의 몸무게를 구하시오. 자, 이렇게 밑줄을 그면서 읽으라고 하고 뭔가 중요한 수치라든지 그런 중요한 단어에는 동그라미를 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를 다시 읽지 않고도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요 작성을 하라고 시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요 작성을 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문장을 보면 수식과 관련된 문장이 있죠. 나는 엄마 몸무게의 4분의 3보다 3kg 500g이 더 무겁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문제니까 아직까지 분수의 곱셈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장을 이렇게 개요 작성을 하라고 시킵니다. 나는 엄마의 4분의 3보다 3kg 500g, 이거를 이제 g으로 고치면 3,500g이죠. 3,500g 더 무겁다. 나의 몸무게는 엄마의 4분의 3에다가 3,500g을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이제 식을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동생은 엄마 몸무게의 4분의 2보다 4kg 200g 더 무겁다. 그러면 동생은 엄마의 4분의 2와 같은 게 아니라 그거보다 4200g 더 무겁다. 자, 세 번째, 나가 동생보다 12kg 300g, 요만큼 12,300g이 더 무겁다. 그러니까 동생에다가 12,300g을 더하면 나의 몸무게가 된다. 이때 엄마의 몸무게는 뭐냐? 이때 구하라는 게 이제 엄마의 몸무게죠. 엄마의 몸무게는 뭐냐?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요 작성을 쭉 하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개요 작성된 요 식만 보고 문제를 더 이상 읽지 않아도 이것만 보고 본인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개요 작성을 해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게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하는데 보통 여러 번 시키고 문장을 끊어서 읽으면서 정리를 하라고 하면 연습을 해주면 한 6개월 정도 하면 잘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개요 작성이 됐으면 이제 문제를 풀면 되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과정이기 때문에 분수의 어떤 덧셈, 초등학교 4학년 때는 분수 관련해서 배우는 게 4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게요,
분수의 덧셈 뺄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단원으로 치면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 해당하는 문제고요. 이거에 대한 어떤 문장제의 활용 문제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이런 식의 문제를 풀 때는 보통 분수 문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그래서 그림을 이용해서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식은 나의 몸무게는 엄마 몸무게의 4분의 3. 엄마 몸무게를 4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4칸. 자, 4칸이면 4칸의 4분의 3이니까 요만큼이 되겠죠? 3칸이 되겠죠? 거기다가 3,500g을 더하면 나의 몸무게다. 그러니까 3,500을 더한 게 내 몸무게다. 동생은 엄마의 4분의 2니까 엄마의 4분의 2면 엄마를 4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엄마가 4칸이다. 4분의 2면 2칸이죠. 자, 2칸인데 그거에다가 4,200g만큼 동생은 더 무거우니까 여기다 4,200을 더한 게 동생의 무게가 된다. 나는 동생보다 더 무거운데 12,300g만큼 더 무겁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 동생의 무게를 비교해 보면 이 부분은 서로 같죠. 이 부분 한 칸, 똑같이 한 칸씩 있고 똑같이 한 칸씩 있죠. 이 부분을 빼고 나는 얼마큼 남아있냐면 나는 엄마 몸무게 4칸 중에 3칸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생도 2칸, 나도 2칸 공통이니까 이걸 빼버리면 나는 남는 게 엄마 몸무게 4칸 중에 1칸을 더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추가로 3,500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에 비해서 동생은 4,200만큼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와 동생의 차이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진 몸무게에서 동생이 가진 몸무게를 빼주면 그 차이가 나는 동생보다 12,300g만큼 더 무거우니까 얘가 12,300g이 되겠죠. 나의 무게에서 동생이 가진 무게를 빼주면 어차피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건 똑같으니까 이거를 제외해버리면 차이점이 나는 동생보다 요거 한 칸하고 요만큼을 가지고 있는 거고 동생은 요만큼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동생보다 12,300g이 무거우니까 내가 남아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요만큼에서 동생이 가지고 있는 요만큼을 빼면 12,300g이 남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이 부분에서 이만큼에서 요만큼을 뺀 게 얘가 나왔으니까 결국 요만큼은 여기다가 4,200만큼 더한 거랑 같겠죠. 그럼 얘는 16,50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모를 구할 수가 있죠. 이 정도는 4학년 아이들도 이 정도는 뭐 방정식이나 그런 건 몰라도 덧셈, 뺄셈의 역연산 정도의 관점으로 아이들이 어느 정도는 쉽게 이해하거든요. 그러면 요만큼에다가 3,500을 더해서 얘가 나왔으면 그럼 얘는 뭐냐? 얘는 16,500에서 3,500을 빼주면 된다는 거죠. 빼주면 얼마가 나오죠? 13,000이 나오겠죠. 자, 이거는 이제 13,000g이 되는 거고요. 킬로그램으로 고치면 13kg이 되겠죠. 자, 요거 한 칸이 엄마 몸무게의 4분의 1이니까 결국 엄마 몸무게는 얼마냐? 이거의 4배다. 그래서 52kg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분수의 곱셈이나 나눗셈을 배우지 않은 초등학교 4학년 정도에 나오는 분수 문제들은 대부분 이런 그림을 이용해서 이렇게 푸시면 해결이 됩니다. 아이들이 뭐 방정식을 이용할 수도 없고요. 다른 거를 이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뭔가 직관적인 보통 그림을 이용해서 많이 풉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이 제 신간 이번에 새로 나온 초등수학 심화공부법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형태의 초등학생들의 좀 어려운 문제를 푸는 문제 전략, 좀 초등 방법으로 엄마들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런 문제 전략들이 잘 정리가 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아이가 이 문제를 틀려서 이거를 오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오답을 하는 게 이제 오답 노트에다가 이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 정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 다시 풀어보는 게 있죠. 하얀 백지에다가 풀이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스스로 다시 풀어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아이가 틀려서 어떤 오답 노트나 그런 데에다가 이거는 뭔가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아이가 반드시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면요. 지금 이러한 내용들을 다 적으시는데요. 여기다가 추가로 좀 적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도 같이 적게 해주면 좋습니다. 이런 개요 작성, 문제를 풀어가는 개요 작성도 오답 노트에 작성을 하게 하고요. 이 풀이 자체도 이제 작성을 하게 하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좀 더 집어넣어야 될 거는 문제를 풀어가는데 필요한 어떤 키포인트 있죠. 키포인트도 같이 작성을 하게끔 해주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제는 이제 분수의 활용 문제니까요.
어떻게 접근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림을 이용해서 접근한다. 두 번째는 단위를 그람으로 고쳐서 좀 쉬우면 단위를 그람으로 통일한다. 단위를 뭐 그람 통일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아이가 이 문제를 풀어갈 때 꼭 필요한 어떤 키포인트 같은 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라고 이렇게 시키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도 꼭 넣어서 해보라고 하면 좋습니다. 뭐냐면 왜 틀렸는지, 내가 왜 틀렸지? 내가 왜 틀렸을까? 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이유를 꼭 적게 하세요. 그래서 가령 뭐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렸는지, 아니면 식을 제대로 못 세웠는지, 아니면 뭐 풀다가 중간부터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서 마지막 마무리 계산을 못 했는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문제를 틀린 어떤 원인들을 이렇게 좀 적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그럼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좀 적게 합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how. 그러니까 얘는 Y에 해당되겠죠. 얘는 왜 틀렸니? Y. 이거는 Y에 해당하는 이유. 너 왜 틀렸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how. 이 how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분수 활용 문제 같은 경우는 뭐 그림을 이용해야겠다. 분수 활용은 그림을 이용하자. 라든지 뭔가 이제 자기가 이 문제를 앞으로 이런 유형이 나왔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같이 적게 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나중에 고등학생 혹은 중학생이 돼서도 어떤 이제 실수 노트, 자기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실수했으면 그거를 정리하는 노트로 해놓으면 내신 대비할 때 유용하게 쓰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연습들을 오답 노트에 같이 해놓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오답 노트에다가 너무 많은 문제를 정리하기는 힘들죠. 그러니까 어머님이 봐가지고 이 문제는 꼭 아이가 한 번은 정리를 깔끔하게 해야겠다 그러면 문제 적고 풀이만 적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하라고 한번 해주면 좋아요. 이렇게 개요 작성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풀이 식도 적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가는 키포인트가 뭔지도 한번 생각해서 적어봐라. 그리고 왜 틀렸는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적어봐라. 이런 부분들이 다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주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